정말 정신 잘 차리고 들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이 단원의 공부법은 제가 한 설명을 따라서 똑같이 해보세요. 삼각함수의 단원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말이 많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그냥 개념을 잘 알면 문제를 잘 풀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자,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죠. 각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대충 떠오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요렇게 이게 각이죠. 이제 여기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각이라고 많이 생각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사실 이렇게랑 이렇게 이루어진, 즉 반직선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도형을 각이라고 해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용어들을 붙여줄 건데, 우리가 여기에는 이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제가 요거랑 요거로 그려놨으니까 요만큼의 크기가 결정됐지만 이게 좀 더 좁을 수도 있는 거고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각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해. 그러니까 물론 꼭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게 바로 뭐냐면 X축이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 X축 방향으로 가는 거를 기준점으로 많이 각을 재요. 그래서 이 여기를 원점이라고 합시다. 어떤 X의 방향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우리가 OX, 이게 반직선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막아두고 이렇게 두면 반직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OX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다시 이 반직선 OX라고 하는 애를 일단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시초선이냐? 그냥 시작이 되는 기준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기준선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요만큼 회전을 했고 얘가 이렇게 도착을 했잖아요. 여기 점을 P라고 찍어서 제가 반직선 OP라고 하죠. 이 반직선 OP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시초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회전해서 도착해 있는 그 반직선이 나가는 그 방향, 그러니까 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반직선이 동경이에요. 그래서 얘가 시초선, 얘가 동경이에요. 그래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막 돌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얘랑 얘가 이루는 여기가 생기죠.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저 각으로 도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크게 두 개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도착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도착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을 수도 있죠. 방향이 두 개죠.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개니까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하나를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수학에 있어서 이렇게 도는 방향, 이게 바로 시계의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 방향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양의 방향이라 불러요. 그 통합과학에서 물리 내용이 좀 있었으면 양의 방향이 이쪽이라는 걸 하셨었을 거 아니에요? 아, 없었어? 안 나오나? 자, 어쨌거나 시계 반대 방향이 수학에선 양의 방향이에요. 이쪽이 양의 방향이고요. 이렇게가 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가 음의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 그림 상황에서는 내가 양의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든 음의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든 도착한 지점은 뭐하다? 동일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의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면, 자, 이 P라고 하는데 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방법이랑 이렇게 가는 방법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방법이 더 많아요. 왜 더 많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 한 바퀴 돌고 갔을 수도 있잖아. 맞지? 또는 반대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OP에 도달하는 방법은 몇 개야? 무한개야. 맞아? 다시 결국에는 이 각을 나타내는 OP에 도달하는 방법이 무한개인데 그 무한개는 내가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냐면 이게 한 바퀴가 360도잖아. 이 360도를 몇 바퀴 돌고 왔을지 모르니까 n바퀴를 돌았다고 해. 그래서 360도 곱하기 n번에다가 이 각의 크기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OP가 나타내는 각이죠. 다시 이렇게 합시다. 내가 여기에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 OP를 나타내는 각을 가장 단순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그냥 알파도라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몇 번을 돌고 도착했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뭘 달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360도라고 하는 각도를 n번 곱해서 이렇게 달아주면 이제는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OP에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라 하면 그걸 다 포괄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경 OP의 일반각이라 그래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가면 그래서 알파는 사실 특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수하죠. 딱 이 하나만 찍어서 얘기한 거니까. 근데 연두색까지 달아주면 뭐예요? 몇 번을 돌고 왔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도달했으니까 일반적인 각이다라고 해서 얘를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일반각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들어가는 n은 정수여야 돼요. 뭐 2분의 3 이런 건 안 되겠죠. 바퀴 횟수니까요. 음수도 여기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두면 정상적으로 한 바퀴 돌았죠. 반대로 돌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돌았을 때를 얘기하면은 여기 음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거꾸로 3번 돌고 다시 앞으로 갔다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새로운 용어로 몇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시초선이라는 걸 봤어요. 동경이라는 거 봤죠. 이 둘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얘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기준점으로부터 동경에 해당하는 것만큼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이 플러스의 값을 나타내는 게 있고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요만큼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플러스의 값을 갖는 어떤 알파도가 나왔겠죠. 뭐 대충 한 45도라고 할까요? 근데 이 45도라고 하는 거를 도착하는 방법은 여러 번 돌고 와서 갔을 수도 있니? 우리가 여러 번 돌고 왔다라는 걸 이렇게 달아서 일반적인 각이다 해서 일반각이라는 걸 나타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가벼운 약속들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죠. 예를 좀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30도짜리 각을 하나 그려볼게요. 30도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죠. 첫 번째, 그냥 360도를 0번 돌고 0번 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바로 여기서 가겠다는 얘기죠. 0번 돌고 30도만큼 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360도를 한 번 돌고 한 번 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번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도만큼 더 가서 도착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만 더. 자,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2번만큼 해서 30도를 갔대.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또 돌고 다시 이렇게 갔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30도라고 하는 각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라이트한 얘기예요. 라이트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또 새로운 걸 해요. 자꾸 새로운 거라서 좀 정신이 나갈 수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 각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죠. 보통 뭐로 써요? 디그리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러면 이 30도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수야?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수인데? 자, 이런 거예요. 1cm 얼만큼이죠? 알죠? 대충 느낌상. 대충 한 요 정도쯤 돼요. 1cm 정도 돼요. 자, 그러면 1인치.
2.54cm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8.7인치 센치로 바꿔달래. 정신이 나가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8.7인치라고 하는 숫자를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쓰기에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잖아. 우리나라는 센치 단위를 쓰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이 30도를 그래 30도가 뭔데? 그래 너 말대로 요만큼 그냥 알겠어. 이만큼을 나타내는 각이야. 그래서 그게 몇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좌표 평면을 나타내면 1, 2, 3, 4라고 하는 단위를 끊어 쓰잖아. 우리가 1 뒤에 뭘 붙여? 1cm라고? 안 붙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말하는 1, 2, 3, 4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단위지. 실수로 쓰는 하나의 단위지. 30도는 그럼 숫자로 나타내면 몇이야? 30도라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30도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나타내냐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각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제 60분법이에요. 60분법이 뭐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거야. 뭐 60도, 180도, 그다음에 뭐 360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60분법이야. 근데 이제 나는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각도라고 하는 단위를 뭐로 바꿔주고 싶었던 거냐면 실수로 바꿔주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1, 2, 3, 4라고 했던 그런 단위로. 오케이?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 방법의 이름이 뭐냐면 방법의 이름이 호도법이야. 그러니까 각을 나타내는 방법 자체가 원래 두 개야. 너네가 알고 있던 60분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 60분법이라고 하는 30도, 60도, 90도는 불편하니까 다시 말해 좌표 평면 위에 내가 여기 뭐 1, 2, 3 이렇게 있어. 그래 30도 찍어봐. 못 찍잖아. 여기 30도가 어디 있는데 못 찍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싶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실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위를 만든 거다라고 일단 목적을 아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호도법은 뭐냐면 각을 나타내는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야. 우리가 길을 잴 때 센치를 써도 되고 인치를 써도 되고 미터를 써도 되고 다양하잖아. 그런 것처럼 60분법이라는 방법과 호도법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호도법을 왜 배우냐? 목적이 뭐라고? 그 각도 30도가 그래서 숫자로 몇인데 30도라고 하는 각을 여기 위에 찍어봐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딘데? 가능하도록 한 거야. 오케이?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에는 이 새로운 단위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단위를 우리는 라디안이라 그래. 이게 새로운 단위야. 그 각도의 그 전의 단위는 뭐였어? 디그리였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잠깐만 맞나? 맞아? 요즘 내 영어 상태가 이래. 영어를 너무 안 하니까 뭔가 떠오른다? 그거 쓰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라디안이야. 라디안이 일단 그냥 외워. 라디안이야. 라디안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단위일 뿐이야. 근데 어떤 목적으로 만든 단위라고? 각도를 실수로 다루기 위한 새로운 단위일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값이 바뀌게 되느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 우리가 360도라고 하는 이 각을 숫자 2파이로 대체해서 쓸 수 있어. 정확히는 2파이 라디안이야. 그냥 결론부터 그냥 갖고 가는 거야. 360도는 우리는 앞으로 2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거야. 그냥 외워. 이건 외우면 돼. 외워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그냥 잘 되면 돼.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얘기를 할 건데 이 라디안이라는 말은 안 쓸 거야. 생략해서 쓸 거야. 자,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왜 만들었냐면 각도를 실수로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단위잖아. 그래서 원래는 360도라고 하는 거를 이 도라고 했던 단위를 붙였던 것처럼 이 파이 뒤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이는 게 맞아. 근데 우리의 목적 자체가 원래
그냥 실수로 편하게 쓰고자 해서 만든 단위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목적이니까 그냥 라디안이라는 말을 빼고 씁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2파이 라디안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지만 라디안을 생략을 하고 써도 괜찮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는 바로 360도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아 얘는 2파이입니다 라고 나타내면 돼. 그럼 이제 2파이가 몇입니까? 2 곱하기 3.14 159이 샬라샬라죠. 즉 360도는 6점 얼마 얼마의 숫자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대충 여기 6점 찍으면 조금 더 가서 여기에 360도라고 하는 각이 찍히겠지만 얘를 우린 대신해서 실제로 뭐로 쓸 거다? 2파이라고 하는 숫자로 쓸 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목적을 잊지 마. 각을 나타내는 단위는 두 개야. 60분법과 호도법이야. 60분법이 너네가 알던 거야. 호도법을 왜 배웠다고? 이 각을 실수로 편하게 쓰려고 새로운 단위를 만든 거야.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고 새로운 변환의 기준이 이렇게 된다고. 2.54cm가 1인치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됐죠? 자, 근데 이제 얘를 잘 외워 쓰셔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왔다 갔다가 잘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75도가 주어졌어. 그래서 몇 파이냐? 이게 빨라야 돼. 굉장히 빨라야 돼. 친해져야 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외우는 걸 좀 추천하냐면 2파이가 360도라는 건 당연히 외우시고요. 저는 15도에 해당하는 파이 값을 외워두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 15도에 해당하는 파이 값을 외워두면 좋냐면 15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다 만들어. 우리가 보통 30도보다 작은 각을 잘 안 써요. 기껏해야 15도예요. 7.5도 안 나와요. 그래서 15도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그 비율을 찾아주면 되고 그걸 해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나눠줘야 돼? 24 나눠줘야 돼. 24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뭐야? 12분의 파이야. 얘를 외워서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외우세요. 외워서 굉장히 빨라져야 돼. 빨라져야 돼. 이거는 진짜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지만 다 필요 없어 사실. 그냥 이거 네온 박스 하나 외우면 끝이야. 고3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고3들은 라디안이 뭔지도 몰라. 그냥 이거 외우면 문제 다 잘 풀리거든. 그래서 일단은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보라색 네온 박스 그냥 외워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360도가 2파이라고 하는 즉 15도가 1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면 돼요. 105도 12분의 7파이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15의 배수로 각도가 나와요. 135도 이게 몇 개야? 9개잖아. 12분의 9파이잖아. 4분의 3파이죠. 빨라지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12분의 4파이니까 3분의 파이죠. 그런 식으로 되시면 돼요. 자, 여기 채워볼까요? 60도 3분의 파이죠. 180도 그거의 3배죠. 2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빨라져야 돼. 정말 빨라져야 돼. 이건 빨라지지 않으면 아무 쓸 데가 없어. 근데 앞으로는 무조건 다 이걸로만 나올 거야. 시험지에 너네 시험지에 앞으로 이런 각도가 나올 일은 죽어도 없어. 다 이거야. 다 이거야. 무조건 빨라지면 돼.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1cm라고 하는 이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단위를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겠지. 물론 이제 우리는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쓰는 거고 맨 처음에 그걸 만들 때 1cm를 이만큼 하자고 했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이 라디안을 어떻게 만들어낸 단위인지 한 번만 얘기를 해줄게. 까먹어도 돼.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피자입니다. 배가 고파서. 배고파. 자, 어떤 피자냐면 굉장히 특별한 피자예요. 자, 일단 반지름 R이라고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의 길이를 뭐라고 쓰죠? 네. L이라고 많이 쓰죠. 호의 길이 L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채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무한개 아니야. 야, 피자가 한 판이 있는데 내가 한 조각 잘라내는 방법 무한개잖아. 무한개인데 그 무한개 중에서도 가장 좀 특별한 반지름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부채꼴을 가져왔어. 그럼 왜 하필 얘입니까? 몰라. 그냥
그럼 약간 어떤 질문이랑 똑같은 거냐면 이게 왜 1cm죠? 랑 똑같은 질문이야. 다시 그 수많은 부채꼴 중에 우리는 특별하게 하필이면 이 호의 길이랑 이 반지름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부채꼴을 가져온 거야. 가져온 다음에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어. 왜입니까? 몰라. 왜 1cm인가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야. 약속이야. 자,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인지 한번 확인만 해보자.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자, 여기 이제 원래 피자가 크게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몇 도인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 도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비례식을 하나 써볼게. 이 피자 한 바퀴를 다 돌면 360도겠죠. 그러면 이 알파 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360도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길이랑 전체 둘레에 대해서도 비례관계가 성립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피자의 둘레 난 R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죠? 근데 전체 둘레는 나 어떻게 구하면 돼? 2파이 R이죠. 원의 둘레니까 2파이 R이에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비례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360도 곱하기 R은 A도 곱하기 2파이 R이죠. 자, 그러면 360도 곱하기 R은 A도 곱하기 2파이 R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R을 날려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2파이로 나눠줘요. 이 알파도는 이 정도 숫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정도 숫자가 몇입니까? 이를 또 나눠줘요. 파이분의 180도죠. 파이는 3.14 잘라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내가 3으로 나눴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작죠. 무슨 말이냐면 3으로 나눴을 때 60도인데 3.14 샬라샬라니까 60보다 조금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7. 얼마 돼요. 오케이? 이 57. 얼마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여기 오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졌잖아. 몰라도 돼. 내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러한 부채꼴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이 기원을 얘기를 해준 건데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뭐만 알면 돼. 그냥 이 보라색 박스만 알면 돼. 외워서 이게 빨라지면 돼. 15도가 12분의 파이라는 것만 굉장히 빨라지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됐나요? 여기는 솔직히 이거는 여기는 설명할 줄 몰라도 돼. 괜찮아.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면 그래도 조금은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배우는 이유를 알니까 좀 낫지 않을까? 됐죠? 왜? 각도를 실제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좌표 평면 위에 360도를 내가 찍을 수 있게 됐잖아요. 야,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뭐냐면 60도라고 하는 그래 60도 한 이 정도 돼.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몇인데? 를 배웠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쩌고 파이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내가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360도가 2파이쯤 되는구나. 그러니까 6보다 조금 더 뒤에 이렇게 찍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라고. 됐지?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뭘 할 거냐면 이제 삼각함수를 할 거야. 지금까지는 함수가 아니잖아. 다 약속이야, 약속. 다 약속이야. 이제 함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적어도 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 오케이? 이제 함수를 할 거야.